현재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건 IT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기업에서는 제대로 된 개발자 뽑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요. IT 취업할 때 컴퓨터 전공자들을 뽑았더니 경험이 턱없이 부족해 새롭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경력자들을 선호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도 IT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 더 나아가 비전공자라 고민인 분들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아직 20살 초반이거나 다시 대학에 들어갈 상황이 된다면 대학에 입학해서 학벌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미 나이가 있거나 다른 분야로 졸업한 사람의 경우 다시 대학에 들어가는 건 미친 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T 관련된 취업이 목적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건 수십 가지인데 이 영상을 통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걸 정하고 취업에 준비되는 것들 하나씩 준비해 보시죠. IT 취업에서 준비할 수 있는 소스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코딩 베이스, 포트폴리오, 학위, 자격증이 대표적이죠. 코딩 베이스는 C 언어, 자바 등 언어들을 얼마나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지, 포트폴리오는 프로젝트 경험, 학위는 대학교 졸업장, 자격증은 정보처리 기사 및 리눅스 마스터 등 국가공인 자격증을 뜻합니다. 각각 취업 시장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살펴보시죠. 2017년 대기업이랑 공기업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반응이 좋았는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실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카이스트를 졸업한 지원자와 외국계 IT 재직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요소는 코딩 테스트였다고 합니다. 블라인드의 결과 실력자는 따로 있었던 거였죠. 이런 사례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서류 전형을 아예 생략하고 코딩 테스트부터 보는 기업이 많이 생겼죠. 그중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프로그래머 선발 과정도 실력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고졸 프로그래머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렇게 IT 분야에서는 코딩 실력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컴퓨터 공학 전공자의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공학에 들어가면 이론 위주의 수업을 배웁니다. 그리고 3학년부터는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참여해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쌓아나가죠. 여기서 교수님 랩실 소속인 학생들은 교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더 큰 경험을 쌓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졸업 때 졸업작품을 만들면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취업시장에 나간다고 하죠. 결국 학교를 다니면서 쌓았던 포트폴리오가 취업할 때 가장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딩 실력과 포트폴리오가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취업한 후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코딩 실력과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해결 방안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독학, 국비 지원 학원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독학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사이트로 코딩 실력을 쌓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나도 코딩, 코딩 애플, 조코딩 등을 추천드리고 사이트는 생활코딩, TCP 스쿨, 부스트 코스를 이용해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코딩 테스트를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프로그래머스를 활용하신다면 코딩 테스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코딩 마스터가 될 거야 라는 꿈은 버리세요. C#, 자바, C 언어 등등 모든 언어를 건들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목표부터 정하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자바는 잘하지만 C샵을 못하는 것처럼 개발자로 취업했다고 해서 엄청난 개발 실력을 갖추고 있진 않습니다. 심지어 대학에서 배우는 건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 취업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수준이거든요. 물론 코딩 실력이 뛰어난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코딩 실력과 포트폴리오로도 취업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인 국비 지원 학원은 독학이 힘든 분들이나 어느 정도 베이스가 쌓여서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학원을 추천드려요. 다만 컴퓨터 학원은 비용이 비싸서 국비 지원 학원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국비 지원 받아서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1번, 오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추천해주는 곳. 오키 사이트는 자신들만의 지식과 정보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입니다. 인터넷에 국비 지원 학원을 검색해보시면 90% 이상이 다 광고 글이실 텐데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개발자를 준비하거나 이미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는 현직자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만큼 신뢰성이 있는 찐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2번, 직업훈련 포털에 작성되어 있는 수강 후기를 보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 게 후기를 안 좋게 쓰면 학원에서 바꿔달라고 전화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작성한 듯한 짧은 후기는 거르고 길게 작성한 후기 위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3번, 위에 있는 1, 2번 방법으로 학원 강사진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면 이제 커리큘럼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입문자인 상황에서는 한 언어부터 딥하게 배우는 커리큘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많은 언어를 한 번에 배운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모든 내용을 소화할 수 없고
겉핥기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전부 놓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만 여러 언어를 배우는 커리큘럼이더라도 상호 연관성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자바, 자바 스프링, JSP처럼 말이죠. 4번, 학원과 집의 거리. 위에 있는 반복들로 먼저 선정해야 하는데 그 후에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거리를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무지성으로 국비 지원 학원을 다니시면 안 되는데요. 제 학생도 국비 지원을 다닌 경험이 있는데 보통 6개월간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짧은 기간 안에 모든 내용을 소화하려다 보니 비전공자분들은 하루라도 수업을 빠지면 진도 따라잡기에 급급해서 본질적인 코딩 실력을 쌓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비전공자분들은 어느 정도 코딩 실력을 쌓고 국비 지원 학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여유롭게 진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독학 및 국비 지원 학원을 통해서 코딩 실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학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IT 분야는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죠. 다만 연봉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같이 입사한 동기가 나보다 실력이 부족하거나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연봉도 더 많이 받고 진급도 더 빨리 하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실력을 높이는 동시에 병행이 가능한 온라인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온라인 학위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같은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 후 실력을 다시 쌓기보다는 차라리 온라인 학위 플러스 국비 지원을 병행하면서 정보 처리 기사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코딩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를 보면 초대조 이상, 대조 이상을 뽑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학위가 없다면 취업의 문이 좁아지겠지만 학력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급이나 연봉 협상 또는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 이미 재직 중인 분들도 온라인 학위 취득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IT 관련 분야로 취업하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모르거나 온라인 학위는 어떻게 취득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TV 허준 멘토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